네, 오늘 장 마감 20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2024년을 맞아서 저희 클로징벨 플러스에서 또 새로운 코너가 생겼는데요. 바로 이름하여 마감까지 정면 돌파가 아닌 정연 돌파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종목으로 돌파를 할 수 있는지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정종택 매니저, 김태성 본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또 스튜디오를 옮겼는데 네. 여기가 무척이나 추워요. 그렇죠? 네, 두 분의 전문가님 지금 살짝 떨고 계시지만 우리 출연자분들 또 힘내서 같이 투자자분들을 위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으로 정연 돌파를 해봐야 될까요?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최근 패시브가 나온 괴물로 여러 가지 후보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포스코 DX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 첫날인데 매력도 떨어졌다고 봐야 될까요? 두 분의 생각 보시죠. 정종택 매니저는 아니다. 오히려 조정 시에는 매수하겠다라고 했고요. 본부장님은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매도라는 그 키워드가 좀 더 자극적이어서 매력도가 그럼 이전 상장 이후에 좀 떨어졌다고 보십니까? 또 그렇게 말하면 불편하긴 합니다만 네. 일단은 최근에 이제 상승했던 이유가 저는 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응은 1차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이제 의미로 이제 매도를 좀 드린 것이지 네. 포스코 DX가 그럼 지금부터 안 좋다? 그것은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을 보시고 단어에만 너무 집중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지금 2차 전지가 오늘 시장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고 고민은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IT 좋죠. 제약바이오 좋죠. 그리고 굉장히 작은 테마주들 딴에 움직임도 굉장히 좋은데 2차 전지가 오히려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다는 부분을 고려해 보면 사실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이제 굵직한 골자는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리튬 가격이 지금보다 당연히 이제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전방 산업에서 어찌되었든 자동차가 많이 팔리든 안 팔리든 우리가 생각했던 속도보다는 늦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팩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개선이 되어야지만 저는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찬스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조정시 매수인데 네. 조금은 더 시간을 가지고 편안하게 보셔도 2차 전지는 늦지 않는다라는 의견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 모두 다 코스피 이전 상장으로 인한 매력도는 다소 이제는 반영이 됐으니 그렇죠. 세론으로 대응해야 되는 건 맞다. 그런데 그 매수 포인트가 지금 당장은 아니고 그렇죠. 조정시 매수다라는 거에 일맥상통했습니다. 그럼 조정시 매수라면 우리가 가격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아니면 무언가 수급이 들어오는 것 혹은 포스코 DX를 둘러싼 2차 전지에 대한 분위기가 좋아졌을 때 어떤 타임으로 조정시 매수해야 될까요? 저는 우선 가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우선 뭐 차트 화면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조금 전에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최근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리면서 주가가 크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지금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처음 시세가 났었던 그 가격까지 좀 내려왔을 때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당시 이제 12월 21일부터 좀 주가가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 당시에 좀 시초가를 좀 손절 가격으로 놓으시면서 가격적인 전략 측면에서 중요한 가격선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어갈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접근해야 하는 접근하기에는 충분히 좀 유효한 종목이라고 봅니다. 네, 현구간 6% 하락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장은 홀딩이라던가 매수보다는 일단은 뉴스가 나왔기에 어느 정도 재료가 소멸됐기에 매도로 대응하고 추후에 다시 공략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돌파 종목 보시죠. 수출 데이터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요. 이 종목 한번 볼까요? 덴티움입니다. 덴티움 임플란트 수출이 역대급이라고 하는데 투자를 해봐도 좋을지 현재 주가 경우에는 7%가량의 상승, 8%가량 올라주고 있거든요. 두 분의 의견 보시죠. 매수입니다. 타이밍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정종택 매니저는 좀 과감하게 현재 종가에도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에요. 네. 실적 베이스 때문입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12월까지 4분기 누적 실적 데이터 보니까 임플란트 데이터 좋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덴티움도 주가 흐름 좋고 그와 관련된 디오라는 기업도 주가 흐름 좀 괜찮았고요. 그리고 이제 치과 의료기기 관련된 이제 엑스레이 장비 기업들도 주가 흐름들이 오늘 양호한 좀 흐름을 보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스테 임플란트 기업이 물론 이제 자진 상장 폐지가 되긴 했지만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고령화 시대에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좀 보여지는데 사실 뭐 이제 중국 쪽 관련된 부분들, 뭐 가격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우리나라 기업들은 충분히 뭐 가격적인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 많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주가를 좀 끌어올릴 거라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뭐 차트적으로 좀 본다고 했을 때는 이제 재작년이죠. 재작년 6월 달에 이제 고점을 찍고 쭉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왔고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면서 저점을 높이며 올라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저는 다시 한번 실적이 좋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 성장성도 좋은 업종이라서 저는 종가 매수하면서도 충분히 계속 좀 모아가기에는 좋은 기업이라고 좀 판단됩니다. 사실 역대급 수출 데이터라는 그런 좀 보장된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최근에 주가가 많이 고점 대비 내려왔다라는 걸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원래 그런 말이 있잖아요. 또 주가가 하락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사실 2022년 6월 그 고점까지 굉장히 큰 시세를 많이 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실적치를 많이 반영시켰고, 이제 상당 기간 동안 이제 가격 조정을 받았고요. 저점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좀 올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미래 성장성에 대한 놓고 본다고 한다면, 뭐 저는 우리나라 뭐 임플란트 기업들이 워낙 또 제품도 좋고, 그리고 이제 가격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추세를 만들면서 또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일 수 있는 업종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임플란트 수출 역대급이라는 데이터를 통해서 덴티움 두 분 모두 다 매수 의견으로 돌파해 보겠고요. 특히나 종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전략 나왔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보도록 하죠. 하이브예요. 오늘 YG 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는 그 블랙핑크발 악재로 인해서 좀 주춤하는데 반면에 신인그룹 선공개곡이 발표된 하이브의 주가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BTS 공백 매울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주시죠. 매수 가능하다. 이번엔 두 분 모두 다 종가 매수 버튼을 눌러주셨어요. 네. 앞서 이제 덴티움도 똑같이 매수긴 한데 네. 김태성 본부장은 종가 매수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잖아요. 네. 하이브가 조금 더 현 시점에 바로 공략이 가능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뭐 덴티움은 오늘 시초 갭상승을 좀 했기 때문에 네. 한 템포 제가 좀 발을 뺐고 음. 대신에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하이브만 이야기하면 저도 기분이 좋지만 네. 또 하이브 이야기할 때 빼놓고 이야기 드릴 수 없는 게 YG 엔터테인먼트인데 새해 첫 거래일 날부터 이렇게 좀 하락한 종목을 말씀드리게 돼서 굉장히 좀 죄송스럽긴 하나 이야기를 드려야 될 부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YG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 이제 가장 우려했었던 부분, 그러니까 블랙핑크가 이제 단독 활동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못을 박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특히나 지금 YG 엔터테인먼트는 대체할 만한 이 신인그룹에 대한 부재가 가장 지금 뼈아픈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베이비몬스터가 그 자리를 좀 차지하려고 했었으나 아무래도 이제 데뷔 전부터 좀 이슈화가 됐었던 멤버 한 명이 좀 빠지고 데뷔를 하다 보니까 실망감이 더 커진 상황. 그에 비해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 BTS가 이제 군 문제로 인해서 각자 개별 활동한다라고 한 지가 어느새 벌써 6개월이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하다 보면 또 전역할 때가 또 다가오고 있고 또 이제 그 공백을 르세라핌이라든지 새로운 걸그룹들이 이미 저는 다 메꿨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 나온 그룹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지금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이고 있어서 오히려 실적적인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엔터주 안에서 탑픽은 JYP 엔터가 당연히 네. 탑픽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변동성, 그러니까 이제 주가를 사고 파는 그러니까 변동성적인 부분을 고려해 봤었을 때는 저는 지금의 하이브의 위치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좀 다가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다시 주가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뉴스라든지 새로운 그룹들이 조금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올해 2024년 뭔가 좀 기대 섹터에 엔터가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렇죠. 다른 종목이 워낙 강해서일 수도 있지만 혹자는 2023년에 그래도 다른 섹터들이 쉬어갈 때 실적으로 좀 보여줬던 엔터주다 보니 네. 상대적으로 2024년에 거는 그 기저 효과가 낮아져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좀 많이 들리더라고요. 우리가 근데 사실 돌이켜보면 네. 엔터 섹터에서 나올 만한 엄청난 호재 뉴스가 지난해 한 번에 그냥
네. 다 나왔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룹들이 빌보드 차트에 그렇게 쉽게 올라가고 언론이 그러니까 팬덤이 형성이 되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난해 그렇게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피크아웃 우려도 지금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 전전년도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복 소비 심리까지 이제 합쳐지면서 엄청나게 큰 상승세를 이뤄냈던 엔터사이기에 작년에 보여줬던 그 흐름을 올해 보여주기에는 저도 현실적으로 조금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좀 이슈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 조금은 더 덜 올랐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기업의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주가를 사서 파는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더 매력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의견.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그 기대감을 충족시킬 만한 어떠한 이 그룹들의 퍼포먼스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저는 고평가다라고 생각지 않고 한번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트레이딩 해볼 만한 위치에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 두 분 모두 다 종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매수 버튼으로 돌파했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히나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린 건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입니다. 그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시밀러라는 기대도 있고요. 다가오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빅딜 기대도 있는데 아직 열차 출발 안 한 건지 매수해봐도 괜찮은지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종가 매수와 장기 보유 의견 둘 다 좋긴 하지만 약간 김태성 본부장님은 시계열을 길게 보시는 걸로 보여져요. 네, 일단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네. 갖고 계시다면 장기 보유가 맞다. 대신에 없으시다 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지금 위치에서 매수를 할 거냐라면 저는 안 사는 게 맞지 않겠는가. 아직 괜찮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좋고 나쁘고와 주가를 사고 파는 문제는 저는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로 생각하는 투자자 중에 하나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좋죠. 금리 인하하면서 공장 짓는 거에 대한 부담도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고 공장이 많이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그리고 가동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돈을 벌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하는 제약바이오라는 이 섹터를 떠올려 보면 네. 5% 10%의 그러한 어떤 추세적인 상승의 수익을 보기보다는 조금은 큰 변동성을 저는 고려하고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 특히나 길게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적합한 종목이긴 하나 단기적으로 어떤 시세를 노리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저는 답답함을 좀 느낄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제약바이오 흔히 말해서 이제 다크호스가 될 만한 종목군들이 좀 저는 많이 보이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지난해 연말 같은 경우에는 ADC 링크를 필두로 하는 레오캠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과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저는 올해에는 알츠하이머 혹은 치매 쪽 같은 경우 아직 출발 안 한 기업들 많습니다. 그래서 네. 똑같은 제약바이오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안정성을 고려할 것인지 아니면 수익률 게임을 고려할 것인지 이 부분은 시청자분들이 본인의 성향을 조금은 파악을 하시고 저는 종목 선택을 하시는데 어떤 좀 보기를 좀 많이 갖고 보셔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들어보자면은 네. 괜찮긴 한데 수익률을 극대화하기에는 그렇게 적합한 제약바이오는 아니다라고 네. 들렸거든요. 네, 정총택 매니저는 그래도 종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네네. 했고 또 매니저님의 그 성향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종가 매수해서 당장 2, 3% 먹고 나올 건 아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조금 더 수익률적인 면에서 본부장님보다는 우호적으로 보고 계시는지요? 네, 우선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올해 가장 또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업종들일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성장 섹터가 그런 부분일 텐데 사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기대감으로 중소형주들은 이미 좀 시세가 굉장히 좀 많이 났었고 상대적으로 지난주 그리고 오늘까지 좀 강하게 움직인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이 기업의 멀티플을 좀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굉장히 높은 밸류를 많이 부여받았더라고요. 그만큼 높은 성장성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일 텐데 현재 이제 내년 멀티플, 내년 실적 대비해서 멀티플 한 55배 정도. 근데 이 회사의 평균적인 멀티플은 거의 70배 정도 밸류를 좀 부여받았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럼 올해는 그런 성장 섹터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섹터가 다시 한번 또 활성화되는 시즌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탁 생산.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위탁 받아서 생산을 하는 CDMO 회사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 그 생산량이 다시 한번 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는 좀 이제 좀 차트적으로도 장기 이평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부터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사실 저도 탑픽은 아닌데요. 뭐 CDMO 좀 개통으로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네. 바이넥스는 이제 좀 바닥에서 좀 돌아가고 있어서 같이 한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이넥스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좀 여기 제가 빅딜 기대라는 걸 넣어주긴 했는데 사실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빅딜까지 그렇게 큰 호재를 가져다 줄 만한 가능성은 좀 낮은 편이지 않습니까? 제게 여쭤보는 거죠? 뭐 누구나 상관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네. 제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은 없어서 일단 그래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엄청나게 이제 큰 이 빅딜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대신에 11월부터 이제 12월 달까지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제 움직였었던 기업들이 저는 하나의 힌트를 좀 주고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이번 1월 JP모건 컨퍼런스 쪽에서는 이 플랫폼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이제 시세를 좀 받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을 이어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뭐 유전자 치료제라든지 줄기세포 이쪽도 이제 좀 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한 가지 이제 좀 걸리는 것은 CES 2024도 JP모건 컨퍼런스도 세로뉴스로 작용하기 시작하면 그놈의 그쵸. K세론이죠. 네.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벤트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네. 수익이 난 것들은 저는 일부씩은 지금은 꼭 확정을 지어주고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작년에 산타랠리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 1월 효과는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수익은 챙기고 가자라는 의견이었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내기주 컨택이에요. 우주항공 섹터 내 새내기주인데 오늘 무슨 뭐 계약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렇게 금액은 크진 않지만 13억 원 가량의 계약이었습니다. 이 종목 성장성에 베팅해봐도 괜찮을지 두 분의 의견은 매수입니다. 조정시 매수와 종가 매수 이렇게 나뉘어졌는데 정종택 매니저, 이 컨택이라는 회사 어떤 회사입니까? 이제 우주항공 쪽 관련된 방산 쪽도 좀 엮여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최근에 공급 계약 공시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22일부터 12월 19일, 12월 27일 그리고 오늘까지도 계속적으로 공급 계약 공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좀 기대감들도 보여지는 기업이고 그리고 연간으로도 올해 작년 이제 2023년 예상 실적으로는 흑자 전환될 거로 좀 기대되고요. 그리고 올해에는 흑자 전환의 이제 실적 성장까지 좀 같이 할 수 있는 좀 기업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25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주가 자체는 이제 신규 상장된 회사이기도 하고 지금 기술적으로는 21일평선 올라타면서 오늘 좀 큰 시세가 났기 때문에 좀 조정시에 지금 계속적으로 모아가기에는 앞으로의 좀 성장성도 좋고요. 그리고 해당 업종 자체가 오늘 뭐 전체적으로 괜찮았어요. 뭐 캔코아 에어스페이스라든지 그리고 일전에 작년에 특히 이제 눈에 들어왔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i3 시스템 같은 경우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계속 좀 랠리를 펼쳤거든요. 다시 한번 또 공모일 당시에 어떤 종가를 좀 뛰어넘어서 또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실적주라고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컨택에 대해서도 성장성에 좀 베팅을 해보자,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해줬고 실제로 오늘 우주항공 섹터 내에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 흐름도 좋습니다. 한번 같이 눈여겨보도록 할게요.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는 0.67%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1.3에서 4%가량의 급등. 878.49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또 1299억 원가량의 매수를 펼치면서 지수를 올려주고 있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매수하고 있는데 실상 시총 상위 종목들의 파이가 좀 커서 오늘 전체적인 상승 종목 개수가 코스피 거래소 내에서 많지는 않습니다. 하락과 상승 종목 개수가 동일한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총 상위 종목의 강세 속에 종목들이 아웃퍼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장 안에서의 오늘 장 종가는 어떤 분위기인지 좀 자세하게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금박한 듯 하면서도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2024년 1월 2일 첫 거래 시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장은 우리가 좀 걱정했던 우려사항보다는 시장에서 약간 숨통이 더 트이면서 제약바이오 여기 더불어 반도체가 위시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저희가 마감 특징주에서 반도체를 다루지 않은 건 잠시 후에 정연 돌파. 오늘의 주제가 반도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깊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택 매니저, 오늘 장을 좀 정리해보자면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제 시초에 바이오로 시작했던 순환매가 이제 반도체 쪽으로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바이오와 반도체가 좀 순환매가 많이 돌면서 중소형주 쪽으로 키 맞추기가 좀 이뤄졌던 시장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만큼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좀 우리나라 증시 같은 걸 보게 되면은 테크 중심의 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상대적으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대만 가권 지수라든지 이런 어떤 지수 대비해서는 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1월 효과라는 좀 단어에 좀 주목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1월 효과라는 건 별다른 또 호재 없이 증시가 좀 강한 랠리를 보이는 부분들을 말할 텐데, 이때는 보통 이제 중소형주들이 초과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좀 증시다 보니까 중소형주 쪽으로 키 맞추기 할 수 있는 반도체 바이오 쪽은 1월 내내 좀 관심 있게 계속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코스피는 2669선에서 마감을, 코스닥은 878선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 시장에서의 가장 큰 핵심 반도체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지수를 끌어올려줬었죠. 1.43%의 그 배경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 내 반도체의 강세, 여기에다 제약바이오의 오름세가 있었는데요. 화면 보실까요? 2024년 이제 코스닥의 상승률을 보시면요. 지난 1년 동안 전반적인 오름세가 좀 나타났습니다. 코스닥의 증감률은 29%, 그리고 시가총액 역시도 38%의 오름세를 보여줬고, 연중으로 놓고 보자면 이렇게 작년에 956선까지 올랐다가 좀 주춤하는 모습에서 다시 추가적인 오름세가 연말 하반기에 나타나줬다라는 거죠. 이렇게 코스닥이 한 해 동안 스코어를 놓고 봤을 때 29%가량 상승을 했고, 오늘 첫 거래일에도 오름세로 장을 마쳤다. 그러면 이 코스닥 시장 내에서의 지수 상승을 주도했던 주요 섹터라든가 이 상승 배경을 뭘로 꼽아도 될까요? 김태성 본부장? 일단 뭐 오늘 전체적으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 없었다면 어땠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 정도로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힘을 내줬던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 시장 이 정도라면 정말 강한 출발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칭찬을 받아도 마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이제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사실 우리의 시선은 반도체 IT 혹은 2차 전지의 회복이 언제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강한 강도로 다시 나올 것인가 집중을 좀 많이 했었는데, 오늘 의외의 곳에서 뭐 제약바이오 쪽에서 굉장히 지금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를 이끌었고, 이 힘이 저는 1월 달은 계속해서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면서,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우리나라 시장의 이 수급 주체가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관들 중에서 투신도 아니고 연기금도 아니고 금융투자의 물량이 조금 많았었던 것이 조금은 걸리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금융투자가 안 좋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지금 빠른 매매에 조금 익숙한 주체들인데, 이들이 약 한 달 반 정도 이제 매수했던 물량들을 언제 어느 시점에 매도 물량으로 바꿔서 출회할지, 이 부분이 조금은 이제 걸리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그 매도 물량이 나왔을 때 연기금과 투신 혹은 외국인들이 받쳐줄 만한 메리트가 있겠는가, 저는 이 부분들을 좀 고려하면서 챙길 것들은 챙기되 성장성이 있는 것들은 포트폴리오를 조금은 더 이제 압축을 잘 하셔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또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우리나라 증시가 아닌가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코스닥에 오늘도 첫 거래일의 흐름이 좋으니까 과연 지난해 최고점인 956선까지, 다시 말해 900선 회복이 가능할까 궁금한데요. 이 900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도주가 있어야겠죠. 그 주도주 후보는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실까요? 지금 시총 상위 종목을 보시면은 지난해 정말 큰 아웃퍼폼을 보여줬던 2차 전지주들이 시총 상위에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있습니다. 그런데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경우에는 셀트리온과 흡수합병에 따라서 이제 또 사라지게 될 테고, HLB와 알테오젠, 셀트리온 제약 역시 코스피 그리고 이전 상장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이렇게 대장주들이 다 같이 빠져버리게 된다면은 실상 코스닥의 매력도는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정총택 매니저. 그럼 코스닥의 900선 돌파가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역발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이제 기술적 위치를 보더라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작년 8월, 이제 9월 고점 부근까지 이미 올라온 상태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룸이 한 900포인트까지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또 중소형주들이 또 1월에 랠리를 펼쳐나간다고 한다면 코스피와 코스피의 키 맞추기를 한다고 했을 때는 코스닥이 또 강하게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사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기업을 바라보고 투자했다고 했을 때 기업의 내재 가치라든지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변동성이 좀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수급 쏠림이 오히려 코스닥 시장에는 개선되는 효과를 좀 오히려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 그리고 주도하는 업종에서 키 맞추기 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선별적인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 코스닥 안에서도 지수는 좀 횡보하더라도 좀 잘 움직일 수 있는 퍼포먼스 좋은 기업들을 찾아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또 복귀를 좀 해보자면 궁극적으로 사실 저는 이제 작년 3분기 분기보고서 제출됐던 11월 14일 정도로 좀 복귀를 한번 해보시면 오늘 반도체주에서 랠리를 펼쳤던 기업들이 오로스 테크놀로지 좀 있고요.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 보게 되면 3분기 실적 자체가 컨센서스보다 좋았거나 또는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되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곧 대기업부터 이제 실적 발표를 할 텐데 실적이 좀 잘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은 12월 수출 데이터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 안에 저는 1월 달에 지수보다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도 찾아 나가실 수 있는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역발상으로 시장을 봐야 된다. 그래서 반도체가 더 주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HLB 지금 시총상에 제약바이오가 많은데요. 상대적으로 반도체의 경우에는 HPSP 한 종목만 시총상에 있죠. 그 뒤로 가면 리노공업이 있긴 한데. 근데 이제 2024년에 시총상에는 이 반도체 소부장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도 보여줬고요. 실제 오늘 장에서 이 900 돌파를 위해서는 반도체가 더 많이 올라줘야 된다라는 전망과 함께 세 가지 근거가 있어요. 반도체 수출액이 110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저하고를 만들어낸 게 국내에서는 반도체였고요. 더불어서 오늘 시장에서 네오세미필드로 이 CXL 관련주들이 움직였죠. 인텔 5세대 CPU 출시가 임박하면서 상반기에 CXL 2.0 시장이 더 치열해질 것이고 개화될 것이다. 이 개화를 선점하기 위해서 인텔이 포문을 열었다라는 뉴스 속에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또 다가오는 CS2024에서 갤럭시에 대한 기대감이 크잖아요. 왜냐?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된 갤럭시 S24가 출시 임박되고 있고 그 말은 즉슨 스마트폰 시장 안에서도 온디바이스 AI 열풍이 더 뜨거워질 것이다.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오늘 시장에서도 많은 종목들이 올라줬어요. 대표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반도체주를 좀 정리하자면 본부장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사실 이제 코스닥이 지금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기 위해선 반도체도 반도체인데 2차 전지가 더 이상 이제 깊은 조정이 없는 상태에서의 이 순환매가 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일단 이 CES 2024라고 하는 대형 이벤트를 좀 앞두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반도체 IT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조금 지금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은 결국 HBM 관련주를 조금은 포트에 많이 담고 계신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작년 3분기, 4분기 들어오면서 HBM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그 다음 CXL이라든지 PIM, 혹은 최근에는 또 주문형 반도체에 대한 이 테마까지 형성이 되면서 굉장히 지금 빠른 순환매를 좀 보이고 있는 와중에 HBM 같은 경우에는 실적, 그러니까 이제 숫자의 성적표를 좀 받아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다소 시장에서는 크게 지금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CXL 테마가 정말 지금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다는 느낌이 받아요. 오늘도 이제 엑시콘이라고 하는 기업도 그렇고 네오셈도 그렇고 오킨스 전자 같은 기업들 최근 거의 한 달에서 한 달 반 동안 하다 보니 벌써 70% 80% 100% 이상은 지금 올라간 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상황이다 보니 저는 이쪽을 조금 더 이제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서서도 이야기 드린 대로 CES 2024가 이제 코앞에 있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지금 트레이딩 하기보다는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지금 반도체 IT 크게 테마는 제가 뭐라 그랬죠? HBM, 온디바이스 AI, CXL 이들과
다 한 달씩 조금 걸쳐 있는 종목군들을 한번 옥석 가리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 대표적인 기업을 하나 이야기 드려보면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처럼 IP 기업들은 여전히 우리가 관심권역에 두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장 막판에 디자인 하우스 쪽도 좀 움직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쪽을 한번 세심히 살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대신 길게 어떤 수익을 좀 크게 가져가는 전략을 구사하시는 것보다는 수익이 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좀 수익을 챙기면서 이벤트에 따른 새로운 뉴스로 작용이 되는 그러한 리스크까지도 어느 정도 이제 인지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세 가지 키워드 안에서 정종택 매니저는 어떤 키워드를 주목하고 있는지, 우리 투자자분들 내일장에도 이 종목들 눈여겨봐야 되는지 시가 공략 쪽까지 공개해 주시죠. 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ALT라는 기업을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 흐름이 좀 굉장히 좀 강했었고요. 이제 좀 바닥에서 좀 돌아서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ALT라는 좀 차트 화면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작년 7월에 상장한 회사고요. 그리고 그 공모가를 계속적으로 하회를 하다가 다시 한번 또 추세를 만들면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 9% 정도 올라간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시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위치가 좀 괜찮고요. 기대감도 높고, 사실 이제 이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부분들이 저는 제일 가시적으로 먼저 성과를 낼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저는 이제 오사트 기업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뭐 SFA 반도체도 있고, 뭐 네페스도 오늘 좀 강했고요. 그럼 이제 ALT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주가가 좀 바닥에서 좀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기에는 좀 충분히 좀 좋은 기업이고, 저전력 반도체 좀 테두리 커팅 기술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 전략까지 좀 얘기를 같이 드려보자면, 매수가는 내일 뭐 시초가로 생각하시면 되시고,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는 21,500원으로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ALT를 그 안에서의 최선호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28,000원, 손절가는 21,500원. 네, 시가 공략 가능하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앞서 김태성 본부장의 경우에는 TLB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럼 내일 저희가 시가로 공략 가능한 종목입니까? 제가 앞서서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좀 말씀드렸고, 네. 일단 이제 제 히든 공략 종목으로, 그러니까 시초가 이제 좀 베팅을 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는 TLB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작년 한 해는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의 밸류체인 기업들이 조금은 더 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삼성전자 밸류체인 기업들은 다소 조금 아쉬운, 그러니까 섭섭한 성적표를 좀 받아볼 수밖에 없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해가 바뀌면서 SK하이닉스는 여전히 1등을 유지하겠지만 그 뒤를 또 삼성전자 밸류체인들이 HBM 쪽도 그렇고 이 CXL 쪽도 그렇고, 또 이제 그동안에 많이 하락했었던 메모리 반도체 가격까지 이제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어떠한 뉴스라든지 성과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DDR4, DDR5의 이제 매출 빈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TLB이기 때문에, 저는 내일 시초에 갭상승만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좀 많이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비중을 좀 크게 가져가시기보다는 약간의 소량의 좀 비중만 가지고 좀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현재 구간에서 28,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4만 원대까지의 이제 목표가를 한번 잡고 대응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다 반도체에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코스닥이 900선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 반도체 시장이 역시나 주도주를 잡아줘야 된다라는 의견이었고요. 각각 내일장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으로 TLB와 함께 ALT를 선정해 드렸습니다. 그럼 또 그 외에 또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전망으로 마무리해 볼게요. 정종택 매니저, 내일장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될 핵심 키워드는요?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들어가니까요. 실적이 좋게 나올 기업들을 잘 선별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참고를 하신다면 수출 데이터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3분기보다는 4분기 수출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 오늘 뭐 다뤘던 기업이긴 하지만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였고요. 거기 안에서 좀 엣지 있게 지금 뭐 업황, 반도체는 사실 3분기에 바닥을 찍었고 4분기에 개선될 거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작년 3분기 때 2조 4천억 원, 그리고 4분기에는 3조 원 좀 넘게 영업이익을 좀 거둘 걸로 보입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는 3분기보다는 4분기, 그러니까 수익성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기업들을 잘 찾아 나가시는 전략이 중요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좀 트레이딩 관점 얘기해 주셨지만, 저는 실적 좋고 위치가 낮은 기업들은 지금부터는 바이앤홀딩으로 가져간다고 했을 때는 그런 종목들도 좀 큰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사기에는 지금이 최고의 적기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출 데이터 그리고 우리가 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뉴스를 주목해서 보자라고 내장 포인트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성 본부장님의 내일 시장 어떤 그림 그려주십니까? 제가 계속해서 좋은 시장에 찬물을 좀 끼얹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벤트들이 언제나 이 세론 뉴스로 작용이 될 수 있는 변수는 항상 좀 있다라는 인지를 좀 하시면서 장중에 수급 변화가 나왔을 때는 조금은 빠른 대응이 필요한 그러한 시장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면서 일단 반도체 IT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제 수급의 변화에 조금 더 집중하는 시장 플레이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첫 거래일의 마감 상황과 함께 내일 시장 전망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